자, 그럼 본격적으로 B2B 기업이 활용할 만한 온라인 내지 SNS 마케팅 8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들 활동들을 딱히 B2B 기업만으로 국한 지을 필요는 없죠. B2C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B2C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 마케팅 중에 B2B 기업도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타겟팅 광고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통 B2B 기업에 계시는 사장님들께 SNS를 이용하시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반응이 비슷합니다. 아유, 정 교수님, 우리 고객들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 실무자예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2200만이라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대부분 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페이스북은 실로 우리 개인에 대한 엄청난 정보와 DB를 갖고 있죠.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돌아다닌 흔적,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등에다가 나름 로봇과 AI가 추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사를 업데이트해가면서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중에는 B2B 기업에서 원하는 고객사의 실무자들 개인정보도 꽤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페북을 이용하면 B2B 제품 홍보를 원하는 층에게만 타겟팅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결국 생활자라는 거죠. B2B 고객사의 실무자도 개인 생활에는 역시 SNS를 이용하는 생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굳이 업무 시간에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이용하시다가 가끔 스폰서드라고 달고 나오는 그 게시물 보시나요? 네, 스폰서드라고 나오는 이 광고죠. 어떻게 보면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콘텐츠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따라서 콘텐츠 바깥에 있는 분리된 그런 전문 광고보다는 노출과 클릭률, CTR이 높을 수밖에 없죠. 광고비 역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왜냐하면 타겟팅을 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세무법인들은 기업의 격리, 총무, 회계 담당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타겟팅 광고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는 B2B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객 DB를 확보하는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실무에서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스펙스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구입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가망 고객을 리드라고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용어인데 중요하죠. 리드를 확보한다. 그렇죠? 페이스북에서는 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벤트를 하면 보통 그 해당 B2B 담당자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의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설문 양식을 페북이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면 재미 들려서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B2B뿐만 아니라 B2C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B2B 기업들도 리타겟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리타겟팅 배웠죠? 예, 다음 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B2C 온라인 마케팅에서들 보통 많이 하는 리타겟팅이 B2B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 산업의 실무자라는 점이 약간 다른 거죠. 일단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면 우리가 고객 PC에 우리 서버에서 쿠키를 심어갖고 고객의 사이트 이력 내력을 파악한 후에 나중에 고객에게 배너 광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상품의 배너 광고를 띄워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좀 당황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자기가 찾아간 사이트에 나오는 그 상품이라서 관심사 범위 안에 있는 상품이라서 그래도 한번 보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B2B는 구입 금액이 크고 구입 결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구입 담당자나 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이런 식으로도 자동으로 찾아가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타겟을 자동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이런 리타겟팅은
B2B 마케팅으로 역시 딱인 셈이죠. 네, 점점 점입 가경이네요. B2B에서 유튜브 마케팅을 하다니요. 그러나 활용할 만한 충분한 채널임을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B2B 기업에서 신제품을 영상화해서 타겟팅된 업계 실무진들에게만 노출시키고 싶다. 종래에는 어떻게 하죠? 주로 세미나나 무슨 설명회를 열어서 그 관계된 담당자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유치시키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영상 채널인데다가 유튜브라는 게 타겟팅 기능까지 갖춰져 있는 타겟팅 홍보 가능한 채널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인 대부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고요. 타겟팅하기 어쨌든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참조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홍보 영상을 페북으로 보낸다면 좀 더 짧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죠. 페북은 아무래도 영상 채널이라기보다는 이미지나 텍스트 기반의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B2B 기업이 블로그로 마케팅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기업의 홈페이지들은 느낌이 어떤가요? B2C 기업들하고 좀 톤 앤 매너가 좀 다른 분위기죠. 아무래도 제품 자체 성격상 좀 딱딱하고 정적인 느낌,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B2B 기업의 홈페이지들은요. 그러나 요새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분위기 어색한 거죠. 좀 더 감성적이고 쉽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기에 좋은 채널이 바로 뭐라고요? 블로그라는 야구입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개인의 소소한 얘기를 기록하는 이 블로그를 개설할 때는 법인 계정으로 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편의상 개인 계정으로 진행하는데, 이분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일이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동업종 다른 경쟁 기업으로 갈 경우에 말이죠. 참고로 이 블로그라는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이 다양한 주제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카테고라이징 말입니다. B2B 기업의 경우에 블로그에서 가장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이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레퍼런스입니다. 거래 실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보다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공식 블로그 인증도 받아서 블로그에 표시하면 나름 좀 더 공신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소위 보도자료라고 하죠. 이 온라인 홍보 역시 B2B 기업이 활용할 만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마케팅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뉴스 섹션에서 보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 형태로 여러분에게 노출되는 이런 정보성, 뉴스성 기사들이 바로 온라인 홍보, 즉 보도자료입니다. 처음 히든 티처에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포인트 강의 내용이네요. 자, 어떤 온라인 홍보 담당자가, B2B 기업의 담당자가 광고성, 신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 네이버 뉴스 검색에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특정 신문사가 취재한 기사 형태를 이제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성 기사 끝에 보면 출처, 무슨 신문사, 무슨 기자,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게 뉴스나 기사지 어떤 광고나 홍보가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신문사들은 이 광고 대행사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정해주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우리 회사 업종의 종사자들이 많이 보는 매체가 있다, 매일경제신문이다, 그럼 그 매체를 우선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어쨌든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뉴스 형태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홍보성 기사를 광고 형태로 띄우는 건데요. 그런데 이 기사는 마리뉴스나 뉴스지, 사실은 여러분의 홍보와 광고 구분하고 계신가요? 신문기사 상단에 이를테면 가을 등산 특집 기사 섹션 이렇게 보면 특정 기업의 아웃도어 신제품이 인기 열풍이라고 자연스럽게 특정 기업 제품이 소개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신문의 하단에 보면 바로 그 기업
해당 신제품 광고가 버젓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전자를 홍보라고 하는 거, 후자를 광고라고 하죠. 즉 홍보는 남이 나를 좋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광고는 내가 내 돈 내고 특정 매체를 통해서 내 자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신문사가 특정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광고하는 뭐 이런 것이 바로 홍보겠죠. 한때 말썽이 된 유튜버의 뒷광고 이슈 아시죠? 뒷광고, 앞광고가 아니고요. 이 뒷광고라 하면 유명한 유튜버가 특정 기업의 돈을 받고 마치 자기는 객관적으로 그냥 홍보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결국 일반인들은 객관적인 홍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의 돈을 받아먹고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광고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도자료 여러분 광고일까요, 홍보일까요? 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포탈에서 접하는 신문사 명의로 나온 기사, 특히 특정 기업과 관련된 일부 기사 내용들은 순수한 기자의 취재 기사라기보단 특정 기업의 광고였네요. 광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컨텐츠 마케팅, 나쁜 말로 표현하면 뒷광고 아닌지 생각 드네요. 어쨌든 B2B 기업이 맘만 먹으면 신문사의 홍보성 기사나 그런 뉴스 형태로 포장할 수 있다는 마케팅 툴로서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죠. B2C 기업에서는 이제는 효과 차원에서 한물 같다고 얘기들 하는 이메일 마케팅. 그러나 B2B 기업에서는 여전히 가성비 있는 마케팅 툴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마케터가 이메일 마케팅의 인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B2C 마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B2B 마케팅의 영업 과정을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죠. 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인식이 되시죠? 예. 이러한 B2B의 상황에서 이런 이메일 마케팅의 강점은 B2B 영업을 대체할 만한 거죠. 네,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긴 영업 기간 동안 자동으로 고객과 컨택해 주니까요. 영업사원은 그동안 다른 영업 활동을 하면 되고요. 시스템이 알아서 로봇처럼 진행을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것도 이메일 접촉 단계별로 미리 준비한 이메일의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그때그때 노출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뉴스레터 이제 구독한 사람에게는 감사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감사 이메일을 개봉하는 걸 확인하면 회사 소개서를 본격적으로 다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추후에 견적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단계별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굉장히 수월하고 편의로운 일이죠. 자, 그러면 어느 개인병원 원장이 이러한 이메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은 먼저 이제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목적으로 건강용 강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의할 만한 기업의 그 인사부서원이나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뉴스레터를 이제 이메일 자동 시스템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저렴한 비용의 자동 발송 시스템은 한 고객에게 이제 여러 단계별로 개봉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낸다든지 해서 쭉 지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은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출연해갖고 일반인들의 검색어를 확보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기업체 강의와 일반인들의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해서 이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클릭하면 미리 준비해둔 이 랜딩 페이지로 고객들을 유입해서 고객 DB를 확보하는 거죠. 네, 역시 고객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자동화된 이메일을 더 많이 발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결국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유도하는 셈이죠. 어떠신가요? 이런 게 비용이 총 월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이메일이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이 알아서 해준다면 참 효과적이죠. 강의도 하고 기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메일은 알아서 자기가 고객들을 이메일에 시스템에다 넘겨주면 알아서 로봇이 해주니까 참 효과적인 이런 마케팅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객들 DB를 가망 고객 DB 온라인 마케팅 용어는 뭐라 그랬죠? 네, 리드라 그랬죠. 리드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 리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일반 고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하는 우리 제품에 구입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가망 고객 자원,
DB를 리드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의 프로모션 채널이 아닌 이제 판매 채널로서 B2B 기업이 활용할 만한 외부의 온라인 채널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B2C 기업들은 외부 판매 채널로서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온라인 채널이 바로 판매 채널이 바로 아마존의 B2B 마켓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실무진들이 얘기합니다. 아마존 사이트에는 기업 구매자들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그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개인들이 B2C 공간에서 만약에 구입하는 제품이